was not interested in English when I was young and I couldn't speak English at all. 삶을 수동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맨날 그냥 누워서 핸드폰하고 그 정도로 무기력했는데 군대를 갈 타이밍이 나중에 어떻게 살지? 뭐 해먹고 살지? 유튜브를 군대에서 쉬는 시간에 보고 있어요. 양킹 유튜브 채널을 샤론채님 통역 영상을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통역사의 꿈을 영어 통역과 번역학과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한 2병 1병 빡빡머리에 휴가를 써서 수능을 전역을 하고 합격증을 사실 수능 공부를 했다고 해서 회화가 되진 않았죠. 진짜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네, 일단 지금은 일상 회화? 영어 회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죠. 네, 외국인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은 뭐 엄청 큰 문제는 없을 정도로 그러면은 사실 수능 공부를 했다고 해서 회화가 되진 않았죠. 진짜로 한마디도 못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1학년 1학기 때 처음 시작이 뭐냐면 신입생 세미나라고 교수님 면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도 외국인이시 아니 한국인 교수님 면담이 아니라 외국인 교수님 면담인데 충격이다 진짜. 그냥 평범한 한국인처럼 그냥 더듬더듬 한마디씩 하고 거의 이해 못하고 약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 시작이었고 처음에 1학년 1학기 들어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몰랐는데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도 충격이다 진짜. 그래서 충격이 됐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거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외대에 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 외대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모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제 시사나 비즈니스 영어 이런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 회화랑은 당연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미드 이런 영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결이 많이 달라. 네. 그리고 막 회화를 선생님이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갔을 때 그 기쁨도 잠시고 가서 멘붕이었겠네. 학교 와가지고. 진짜 멘붕이었어요. 근데 제가 잘 안 알아본 것도 있어요. 그냥 무작정 목표 설정하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수업이 점점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와서 그때부터 조금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 여름방학 때 제가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공간도 생기고 좀 집에서 이렇게 영어를 말로 하고 하면 좀 부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방해될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 근데 제 공간이 생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영어를 막 100번 들어라 이런 공부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한테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반복해서 어떤 것을 보는 게 쉽지 않았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같은 지문을 한 100번씩 보라고 선생님들이 시켰어. 변형 문제를 100개씩 내주거든요. 근데 좀 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단순 반복 안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학창 시절 때는 영어 혐오감이 살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았어 영어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어 방법을 시도한 것 같아요. 뭐 팟캐스트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미드도 보고 그 중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팟캐스트는 걸어다니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도랑 이런 생활 활용도가 높구나. 네, 그리고 좀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인풋도 많이 늘렸던 것 같고 팟캐스트에서 어떤 거 주로? 좀 교육용인데 일상 대화를 하는 튤립 잉글리시 팟캐스트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재미없지도 않아요. 진짜 썰을 풀면서 진짜 나도 들을래. 그게 해외 분이세요? 아니면 한국? 네, 캐나다 분이신데 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재미도 있고 말도 엄청 빠르게는 안 하셔서 교육용 채널이거든요. 오케이. 아예 교육용 채널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영어로 된 브이로그 채널 HJ 에블린이라는 채널이거든요. HJ 에블린? Hey guys, welcome back to our channel. Yeah. I'm a boy. 서로 디스하고 서로 놀러 다니는 코미디가 섞여 있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 없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도움을 됐냐면 영어에 대한 장벽을 없앴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채널은 그냥 심심할 때마다 봤거든요. 영어를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뭐 언어적으로 알든 모르든 그냥 봤어. 네, 그냥 심심할 때마다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거 두 개가
인풋을 진짜 많이 늘렸던 것 같고 둘 다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반복해서 뭐 해야 되면 아우 싫어 했던 거랑 다르게 둘 다 누가 안 시켰지만 스스로 자주 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맞아요. 아마도 제가 영어 학원을 다녔으면 네. 영어에 대해서 더 열정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브이로그나 이런 팟캐스트 같은 접근하기 쉬운 걸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듣기가 확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쉐도잉도 도움이 됐습니다. 쉐도잉은 어떻게 도움이 됐냐면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때 영어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친구한테 RESULT 이 단어 있잖아요. result. 근데 처음에 그 단어는 아는데 발음을 잘 몰라서 리설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친구는 교포 친구였는데 근데 영어 쉐도잉을 하니까 내가 원래 알던 단어를 소리로 활성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쉐도잉은 여러 가지를 많이 보긴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 드라마 해야지 이렇게 접근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초보자가 범접할 레벨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라푼젤 봤던 것 같아요. 오. 여러 가지를 다 찔러보긴 했는데 하나를 다 끝낸 거는 라푼젤이었던 것 같아요. 수준에 맞는 거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호. 6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나 아니면 유튜브의 비디오를 좀 자막 없이 대부분 이해하기까지. 오, 지금 해외 유학 갔다 오거나 어렸을 때 갔다 오고 이런 경험 없죠? 네, 그리고- 진짜 전혀 영어 회화 자체를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수능 공부 1년 군대 때 한 거, 그리고 학교 와가지고 물론 그것도 도움 많이 되긴 했겠다. 영어로 수업을 계속 하니까. 네, 그거 당연히 도움 그렇죠, 됐죠. 도움 됐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팟캐스트, 브이로그, 그리고 쉐도잉 하는 거 6개월 하니까 듣기가 어느 정도 웬만한 건 다 일상적으로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박수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하기 싫어한다 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팔랑귀인데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것도 많이 오히려 늘었던 것 같고. 포괄적으로 되게 네. 넓어졌어? 네. 와우. 근데 학교에 비즈니스 영어 회화 수업이긴 한데 회화 수업이 있긴 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말을 해봤고요. 말할 상대가 솔직히 없긴 했어요. 그 외국인 친구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혼자 연습을 했긴 했는데 거기서 이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가?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이걸 꾸준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작도 하고? 네, 그냥 막 부담을 가질 정도로는 안 했고. 아예 모르면 찾아보고 그거 아니면 내가 아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말해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늘리려면 영어를 매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영어의 뇌를 스위치를 온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지? 이것도 계속 좀 의식을 하지 않아도 한 번씩 머리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패시브 스킬로 이게 장착되어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쌓이면 또 무시 못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실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외국인 친구랑 친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신청했는데 우연히 돼서 그게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들이랑 놀러 간 그게 어땠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처음에 진짜 걱정을 많이 했죠. 진짜. 영어가 들리고 뭐 해도 경험이 아직 없는 상태인 거잖아. 네. 실제 친구를 만나본 적은. 내가 가능할까? 나 얼마 영어 안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들리네? 오, 그때 좀 희열감 되게 뿌듯했죠? 네, 이게 또 공부를 헛되이 하지는 않았구나. 하면 되구나. 하면 되는구나. 와. 그래서 그건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적인 그 완벽한 문장도 아니고 그렇긴 했는데 엄청나게 말을 못 뱉을 문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기본 형태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었어 그래도. 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국인 친구들이 말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는 것은 있었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해달라 했을 때 좀 천천히 말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 그때 좀 체크가 됐겠네. 내가 외국인 친구를 처음 만나도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소통을 할 수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때 좀 뿌듯했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정보.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번역되진 않잖아요. 특히 영어로 된 유튜브는 한글 자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얻을 수 있었고, 영어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당연히 그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가 가능해졌고, 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도 넓어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한글로 자료 검색해서 안 나올 때 영어로 검색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저는 어떤 점이 가장 좋냐면 나의 삶이 변했다? 좀 목표 없는 나를, 좀 우울한 나를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삶의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적인 혜택보다도 삶의 방향성이나 가치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 거네.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어떤 공부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나는 영어를 해가지고 좀 억만장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블랙핑크 로제님이 만드신 노래 중에 On the Ground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You find out that your gold's just plastic,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로제님이 당연히 다 가졌으니까 당연히 행복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로제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Everything you need is on the ground. 너에게 필요한 거는 너한테 있다. 그래서 성공을 한다고 행복이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 성공을 해서 밀리언 달러를 벌 수는 있지만, 이미 밀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보석이 이미 밀리언 달러가 나한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연근님은 영어가 이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야, 박수. 감사합니다. 부자들도 솔직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행복할 거야. 행복하다? 통역사는 해외 살다 온 애들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국내파가 있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빨리 접하고, 그게 진짜로 저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저의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던. 중간중간에 그래서 슬럼프가 조금씩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를 방해하는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최근에 한 번 더 슬럼프가 오게 됐는데, 양킹님 운동 관련 영상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양킹님이 운동을 한다고 뭐 헬스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이런 목표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운동을 함으로써 행복하다? 약간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만약에 영어로 인해서 통역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이런 습관과, 지금 저는 좀 부끄럽긴 한데 빛나고 있거든요. 전에는 좀 우울감이 가득했는데, 좀 성공을 못하더라도 이미 나는 빛나고 있다 해서, 저는 아마 통역사가 안 되더라도 계속 영어를 할 것 같아요. 와, 그걸 하는 내 자신이 이미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와, 오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양킹님이 또 한 번 도움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렇게 큰 결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영어는 나한테 어떤 존재다, 이런 거를 진짜 마음속으로 큰 다짐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망각의 생명체다 보니까 이것도 다 까먹거든요. 근데 한 가지 하면 좋은 게, 이 생각을 포스트잇으로 적어서 잘 보이는데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동기부여도 되고 약간 초심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연근님도 그거 그때 당시 뭐 써서 붙여놨어요? 저는 외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는 빛나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도 이미 됐다, 그런 걸 써놨었어? 네, 그런 걸 써놨습니다. 저는. 와, 그것도 재밌다. 그러니까 오늘 영어 공부 꼭 해, 뭐 이런 것보다 좀 더 큰 가치관적인 방향성을 적어놨었네. 네, 영어를 늘린다고 막 하루에 열몇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어토믹 해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작은 습관의 힘. 그래서 처음에 30분, 1시간 이런 조그만 공부 시간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불확실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능을 잘 봐서 대학에 가도 끝이 아니고,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내면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들고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태도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한테 수능 공부 열심히 하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도 있지만 그 수능 공부를 함으로써 이 하나를 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배신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한마디만 할게요. Make what is fiction, non-fiction. 내가 지금 닿을 수가 없는 꿈 같은 거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결국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의 내면을 잘 돌봐야 된다. 그 과정에 저는 영어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잘한다고 밀리언 달러를 버는 거는 무조건 아니지만 이런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 노력들, 나를 능동적으로 바꾸는 태도,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태도가 되는 게 결국은 픽션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논픽션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중에 영상 나오고 그러면 네.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그 영근이는 지금 아직 성장해 가는 단계인 거지 완성형 단계가 아니니까 보시는 분들 그거 알 거예요. 네, 저도 당연히 1년 좀 언저리 했기 때문에 아직 배워갈 점이 많고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저한테 동기부여? 그냥 스터디메이트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어를 도움 주고 싶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아니면 영어 회화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도 좋고 아니면 외국인 분들도 좋고 아니면 나는 이미 통역사여서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좀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 저도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릴 테니까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DM 좀 되나요? 네, DM 주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see you again. 밥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